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특별히 여러 가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인생이란 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법칙이 변함없이 이어지는구나라는 또 생각도 해요. 특별히 올해는 뭐 또 지금 이 시기에는 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그게 내 주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대한 모든 인류에 대한 생각들도 아마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지 않을까. 그러시죠.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학에 관한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좀 주제를 잡아본 게 한국 천주교에서 이제 해외로 유학을 보낸 그 사제 양성을 위해서 유학을 보낸 신학생이나 신부님들에 관한 그런 사진들을 보고 신부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서요. 근데 이제 신부님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유학생 사제 유학생 하면 어떻게 되죠? 신학생. 김대건 신부님이 최초로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때는 뭐 신학교가 이제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유학을 가시게 되죠. 최양업 신부님, 최방재 이렇게. 그게 1836년에 이제 처음으로 마카오에 있는 임시 신학교였다고 해요. 조선인들만을 위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3명의 유학생을 보냈는데 그 3명이 이제 페낭 유학교의 처음으로 유학생들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페낭으로는 계속 한참 못 보내다가 이제 박해가 조금 완화됐고 그리고 둔화됐다고 하죠. 좀 그렇게 다 됐고 1882년에 이제 한미 조약 맺고 나서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그때부터 다시 또 보내기 시작해서 21명을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한참 후에 그 정교한 신부님이 페낭 유학기 그때는 이제 빛낭 유학 회고기라는 거를 경향 잡지에 내셔서 쓰셨는데 그때 내용이 기억나는 걸 보면은 이제 배 타고 한없이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이라는 걸 처음 가보신 거고. 거의 비행기 이제 배에서 내릴 때는 봉도 남발이셨다고 해요. 머리고 뭐 난장판이었어서 그거를 머리를 예쁘게 가다듬고 그리고 배에서 내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한번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것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40년 전 해외 여행 이야기죠. 여행이죠. 그래서 오늘 신부님이랑 지금 볼 사진은 로마에 보낸 첫 유학생 이야기예요. 유럽, 로마에 처음으로 간 유학생들이죠. 그렇죠. 우르바노 대학교에 이제 처음으로 유학을 보낸 신학생인데 그 신학생들 얘기를 저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망주 주교님이 딱 계신 거 보니까 대구대목구 학생이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바로 로마 가신 건 아니잖아요. 또 한 번 한국에 나가시면 걸러서 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셔야 되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앙테브라는 지역이었다고. 저 가운데 계신 여자분이 후작 부인이시라고 해요. 드망주 주교님하고 아마 친분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신네 별장에 초대를 하셨다고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저기 들리신 것 같은데 지금 두 신학생의 얼굴은 저건 어떤 여행의 즐거움이랄까 뭐 이런 건 전혀 느낄 수 없는 얼굴이시잖아요. 비장함이랄 수도 있겠지만 약간 긴장이 더 큰 것 같고요. 아마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타고 간 배 이름이 아마존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서 가셨을 거고 또 계속 낯선 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낯선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분이 전 아우스티노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금 키가 큰 학생이 송경정 안토니오. 근데 체구가 참 좋아요. 드망주 주교님보다 훨씬 크죠? 좀 그러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구에 그때 이제 성 유스티노 신학교가 생겼었잖아요. 1914년이죠. 아마 국내에서는 신학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셨는데 뭐 아무래도 교수님 숫자도 적다 보니까 유학을
뭐 뽑혀서 유학을 네.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드망주 주교님 일기에 보면은 그 신학생을 보내라라는 게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딱 편지 받으신 그 순간 아 나는 2명의 신학생을 보내야겠다라고 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 뭐 염두에 두고 있는 신학생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교구장 입장으로 또 네. 드망 주교님은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교황청에서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네네.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동안에 기도하신 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서. 설레이셨을 것 같아요. 잠자리에서도. 근데 교황청에서 한국에 신학생을 보내라 이렇게 하신 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그렇죠. 발전할 그걸 거니까 보신 거죠. 예. 인재를 이제 네. 제대로 잘 양성해서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뜻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송 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하잖아요.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부터 드망주 주교님이 유심히 좀 이렇게 보셨던 네. 그 아버지가 신심이 좋으신 네. 공소회장님 출신이셨고 또 그 세례 받는 과정도 네. 열심히 봉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자녀들도 교리 교육을 하셨을 거고. 아버님이 처음부터는 이제 구교 집안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시죠. 대구에 살면서 그 한티에 그 나무를 하러 다니다가 네. 거기 이제 신자촌에 이제 방문해서 거기 본 거죠, 교우들한테 거기서. 네. 그래서 이제 입교를 하셨다. 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성당을 짓는데 날매 공소를 지을 때 네네. 땅도 대지도 기증을 하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망주 주교님은 어려서부터 봤을 것 같아요. 송경정 안토니오를. 그렇죠. 아주 네. 어려서부터든가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네, 부모님을 보셨던 네, 거죠. 잘 보고 아 가능성이 있다. 네. 그 성소가 가능하겠다라고 네, 해서 네. 아마 이제 신학교에 가자 이렇게 네.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1919년 11월에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20년 네, 도착을 1월 하죠. 달에. 로마에. 네네. 그래서 이제 먼 여행입니다. 네, 먼 여행이었고 딱 도착했을 때 이제 교황님을 뵈러 가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교황님 딱 뵈러 갔을 때, 근데 어른들은 딱 그 아이들을 보면 항상 너 몇 살이니? 이름이 제일 뭐니? 먼저, 이런 이름 거 뭐니? 물으시잖아요. 네. 근데 교황님도 그때 이제 베네딕토 15세 15세셨죠. 교황님이셨는데 그분도 네. 그렇게 물으셨다고요. 누가 아우구스티노고 누가 안토니오니? 라고 네. 물으시고 너희 라틴어는 할 줄 아니? 이렇게 물으셨다고. 근데 제 생각에 라틴어 잘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아마 최고로 잘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렇게 너무 떨려서 그렇죠. 예, 대답할 때 너무 네. 떨려서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교황님을 교황님을 뵌거 아닌가? 아련을 직접. 했고 교황님께서 이 두 신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교복을 받았다. 새 옷은 아니지만 마음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꼭 한국의 훌륭한 사제가 되어라.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네. 막 굉장히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뭐 떨려서 그때 당시는 네. 뭐 정신이 없으셨겠지만 나와서 네. 굉장히 어떤 사명감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사진에 보면 신부님 7번이 네. 전 아우구스티노예요. 네. 근데 웃는 게 정말 예쁘죠. 네. 그래서 전 아우구스티노는 별명이 있었대요. 베이비전 이렇게 네, 불렀었다요. 네. 저 미소를 보면 아 베이비전이라고 그렇죠. 네, 불렀을 만하다. 약간 장난기도 좀 네. 있으면서 좀 아쉬운 건 저 사진이 이제 마지막 편지에 붙여졌던 예. 사진이다. 벌써 네. 마지막 편지라는 얘기하면 시청자분들도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신부가 못 되시고 네. 전 아우구스티노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에서 선종하잖아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송 안토니오는 이제 그 아우구스티노가 죽기 전에 이제 뭐 한 달 두 달 정도 네, 전에 귀국하게 되고 병이 네. 걸려서 네네. 예,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네, 그때 병이 이제 뭐 폐병 같은 그런 네, 병이었다고 아마 해서 그때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전 아우구스티노가 네. 갑자기 심장마비로 네, 로마에서 1922년 5월 11일 네. 그때 이제 선종했다라는 소식을 받고서는 얼마나 놀랬을까. 그리고 또 안토니오도 아깝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고향으로 돌아와서 네. 뭐 그 폐병을 계속 앓다가 그냥 네,
주교님도 한번 네. 집에 찾아가서 네. 한번 얼굴 보긴 했지만 네. 뭐 주교님이나 또 네. 안토니오 신학생 입장이나 참. 근데 마지막에 그 안토니오가 죽을 때는 거의 이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다고. 네. 그래서 뭐 그냥 눈빛으로만 드망주 주교님이 이렇게. 네, 네. 일기에 드망주 주교님 일기에 그 송 안토니오를 마지막으로 본 그 장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네네. 1923년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죠. 네. 4월 9일 월요일 아침에 나는 주보가 성 바오로인 날미의 성당입니다. 네. 날미의 성당을 강복하러 갔다. 거기서 나는 죽어가는 송 안당을 보았는데 그는 말도 못하고 단지 눈과 머리로 감사의 표시를 할 뿐이었다. 성당에는 송 안당과 전 아우스팅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사진은 로마에서 1920년에 찍은 것이었다. 이게 이제 그 너무 얘기가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고 글자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안타까움이 담겨 네, 있었을지. 진짜 친아버지 같은 드망주 주교님의 네. 이 고백인데요. 네네. 그 이렇게 어떻게 마지막에 대화도 할 수 없는 네. 그 병을 앓고 있는 안토니오를 보고 네.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당이죠. 네네. 아버지가 이렇게 봉헌한 그 봉헌한 성당에 성당이고. 축복식을 하고.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유럽에 어쨌든 첫 유학생을 보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은 계속 이제 보내기 시작했고 한참 후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드라마틱한 또 사연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천미사를 천미사. 봉헌하기 네네네. 위해서 지금 입당하려고 제의실에서 나와서 네네. 목사들하고 합류하는 그 네. 장면을 잠시 그러니까 미사 직전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저게 1969년에 있는 독일 슈파이어 주교자 성당이라고 네네. 하네요. 그 사제 서품 받으시고 네. 요게 천미사라고 하면 이제 다이데스하임에서 다이데스하임에서 서품은 슈파이어에서 받으시고 당시에 이 신부님을 이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은인성당, 은인본당이라고 하죠. 다이데스하임에서 지금 네. 천미사를 하기 네네. 직전, 미사 시작 직전 모습입니다. 네, 보면은 분위기가 이제 신부님은 지금 막 얼굴이 약간 좋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해안의 감정이에요. 좀 굳거든요. 네네. 몸이 천미사 때를 제가 기억하면 약간 좀 이렇게 긴장돼서. 네. 지금 그냥 사람들 말에 군기가 이렇게 딱 들었다 네, 이런 네.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것 같은데 저분은 이제 박경식 루카 신부님이에요. 비교적 최근이죠. 네. 저 신부님은 이제 그 인스부르크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부제품 받으시고 이제 사제 서품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원교구에서 이제 보낸 신학생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기 신부님이기도 수원교구 하고 초창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천미사까지 잘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남아서 공부를 더 하겠다 이런 그 은인본당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교님하고 천미사 마치고 나서 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남아서 심리학 공부를 더 하게 주교님이 허락하셨고 또 은인본당에서도 더 지원을 하겠노라고 얘기도 다 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교님하고 뭐 작별 인사를 하려고 켈른 공항으로 좀 멀지만 켈른 공항으로 가서 모셔다 드리고 머니까요.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다데스하임에 있는 본당 신부님은 아주 많이 다쳤는데 괜찮으셨고 생명을 건지셨는데 박경식 신부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선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미사 후에 돌아가신 거죠. 저는 윤공희 대주교님이 이 소식을 언제 접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처음 딱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 같고 저 신부님의 장례미사 때 그 본당 신자들이 엄청 울었다고 해요. 그 당시 수원교구 처음 시작할 때인데 이런 비보를 들어서
아마 교구민 전체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본당 내에 있는 묘지에 묻히셨다. 네. 저 신부님이 이제 돌아오셨죠. 유해라도. 그렇죠. 네. 한참 후죠. 네. 48년 만에 그 성직자 묘지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수원교구 성직자 묘지로 이장을 했습니다. 예, 2017년이죠. 네. 그 이장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원교구에서 이제 성직자 묘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옮기신 거죠. 안성. 네. 안성에. 네. 또 안타까운 부제님의 손종도 있었잖아요. 뭐 아버님이 워낙 유명하신 워낙 유명하시니까 김홍석 판사님이랑 또 그의 아들 김정은 부제님. 저 사진 보시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제 가셨었나 봐요. 네. 아끼는 부제셨죠. 위해서. 그 추기경님 옆에 계신 분은 김정남 신부님 같습니다. 네. 비서 신부셨나요? 그래서 방문해서 지금 기념 사진을 찍으신 것 같고 눈도 뭐 많고 김정은 부제님은 되게 마르시고 키가 크시네요. 아마 저 김정은 부제님이 쓴 책을 한 번 안 읽어보신 신학생이나 신부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성소자, 성소를 키워나갈 때 필수적으로 누구나 다 보게 되는 책이고 다 한 권씩은 책꽂이에 꽂혀 있을 겁니다. 뭐 지금도 만약에 예비신학교를 다니거나 뭐 그런 또 아니면은 훗날 사제가 될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면 꼭 한번 보고 또 그 안에는 김정은 부제님이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셔요. 많이 풍경화 같은 걸 많이 그리시니까 굉장히 습작처럼 많이 그린 게 다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 그림도 한번 그 보시면 그림을 보면은 그 묵상의 한 구절을 다 넣으셨는데 그 묵상 한 구절과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사셨네 이런 게 성격이 느껴져요.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 그런 게 느껴지고 어쨌든 김정은 부제님이 가톨릭대학교 신학교 졸업하고 그 인스브룩에 가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신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제품을 받으신 거죠. 1970년에. 그리고 이제 부제품 받으시고 나면 이제 서품 성구도 또 정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 부제품 받으시고 다음 해에 돌아가셨죠. 사제 서품을 앞두고 진짜 조금만 더 지나면 사제 서품 받는데 그때 돌아가셔서 사제 서품을 위한 성구, 사제 서품을 위한 상본이 그만 선종 상본, 장례 미사용 상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제 서품 성구는 그대로 선종 상본에 실리게 됩니다. 김정은 부제님 다운 그런 성구를 정하셨는데 시편 8편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서품 성구로 정하셨어요. 그러고는 선종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도 어차피 못 보신 거잖아요. 부제품도 못 보시고 이제 사제가 되는 것도 못 보시고 아버님 이제 그때 선종하셨을 때 다들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가서 만났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해외에서 사목방문 다니실 때 들으신 중에 거.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바로 급하게 다시 장례 미사에 참석을 하시고 또 이제 장례 미사를 집전하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장례 미사 하신 그런 사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림도 잘 그리시고 책도 글도 잘 쓰시고 그래서 저분에 대한 그 전시회를 한번 한국에서 가진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저분에 대한 김정은 부제님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뭐 선종상본 이런 거는 지금 2019년에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가톨릭대학교 역사관을 오픈을 하셨어요. 거기에 특별히 이제 오늘 신부님이랑 대화를 나눴던 그 한국교회 유학사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에 그 김정은 부제님의 그 선종상본이라든지 그림 이런 걸 좀 볼 수 있게 전시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원에 갈 기회가 있으시면 수원 가톨릭대학에 가서 한번 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또 직접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뭐 유학을 앞둔 뭐 아니면 현재 유학을 하고 있는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학생들이 다 한 번씩은 이렇게 보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 꼭 돌아가셔서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신부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신부님 되는 사제의 길이 참 쉽지 않구나. 그거는 매번 느꼈지만 오늘 이야기하면서 더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고 이런 상황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유학을 나가 계신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죠. 그래서 배우고 오셔서 완성된 조금 더 많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선택받으신 분들이 고생을 하신 거거든요. 또 그 고생 덕분에 더 많은 신학생들이 조금 더 유학을 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고 또 사제가 되고 그 사제가 된 분들이 다시 또 모든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하느님의 사업 안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또 열심히 오늘도 공부하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계신 모든 신부님, 신학생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응원하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